헬로,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석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동명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동명사의 개념 정리를 했었죠. 동명사가 뭐지?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인데, 원래 알맹이는 동사인데, 오케이? 알맹이는 동사인데, 여기다가 ing 붙여가지고요.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서 뭔 말은 컷,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게 하기 위해서 ing를 붙였다. 그래서 실제로 알맹이는 동사인데 문장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명사처럼 활동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명사 역할을 한다. 이게 동명사입니다. 동사이니까 동사이면서 명사다. 됐죠? 확실히 개념 정리됐죠? 자, 동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원래 알맹이는 동사인데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ing 붙여가지고 뭔 말은 것. 그래서 명사처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걸 동명사를 한다. 영어로는 gerund.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강조했던 게 뭐였죠? 동명사는 투부정사와 똑같은 투부정사도 이렇게 명사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뭔 말은 것. 오케이? 뭔 말은 것 용법이 있었는데요. 이 투부정사보다 동명사가 훨씬 더 명사에 가까워서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데 일부분만 하는 거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오케이? 그 제한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데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명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공부할 보세요. 오늘 첫 부분으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전치사와 동명사입니다. 오케이? 자, 볼까요? 자,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관심이 있니? 그 말입니다. 오케이? be interested in.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다. 자, 전치사입니다. 여기에, 자, history. 그러면 어때요? 너는 역사에 관심 있니? 원래 1차원적인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차원적인 품사, 명사가 나오는 게 당연히 기본이야. 기본인데, 우리가 명사 자리에 명사만 집어넣고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1차 확장, 동사 변신시켜서 1차 확장이 일어나는데 뭔 것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지. to collect가 있고요. 투정사, 뭔 것, to collect가 있고 ing 붙여가지고요. collecting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 것, 투정사도 뭔 것, 동명사도 뭔 것 그렇지만 동명사가 명사에 훨씬 더 가깝다. 오케이? 동명사는 명사와 다름없어. 그래서 명사가 나오는 자리에 다 나올 수 있어. 전치사 뒤에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동명사가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면은 명사 동네에 왔기 때문에 동사가 와서 동사가 명사 자리에 왔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명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바뀐다. 오케이? ing를 붙여가지고 정리됐죠? 자, 그러면 쭉 이제 해석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be accustomed to 이런 건 숙어로 외워줘야 됩니다.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해 있답니다. 이때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eating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익숙해 있어.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접속사 앞에서 끊죠. I've been there. Have been to. 그러면 I have been to Paris. 그럼 나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답니다. 오케이? have 플러스 pp.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죠.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시간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파리에 간 것은 과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몇 번 갔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재랑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현재 완료 공식은 have 플러스 pp잖아. 비동사의 pp형 bene입니다. 그래서 내가 have been there 그곳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겠습니다. 3번.
insist on 그러면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스터 박스터는 주장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주장했냐? 뭐에 대해서? 아는 것, 안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했다. 즉 안다고 주장한 겁니다. 모든 정보를, 그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주장했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나의 친구 앤드리아는 정말로 원합니다. to 끊고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전치사표를 끊고 나에게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apologize for. 이것 때문에 사과하다 그러니까 전치사 for가 나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사과하다. 그래서 뭐 때문에 나에게 사과하려고 하자면 뭐 때문에? 자,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not을 앞에 쓴다 그랬습니다. not coming,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과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오지 못한 것 때문에. to my birthday party, 나의 생일 파티에 지난 일요일 날에 됐죠?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온다. for not coming. 됐죠? 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말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역시 아까 be accustomed to도 뭐뭐에 익숙해 있다고요. be used to, 오케이? be used to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뭐뭐에 익숙해 있답니다. 오케이? 사용하다가 아닙니다. 자, 이때입니다. 그래서 도로스는 어때요?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것에 해야 되겠지? 당연히 ing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 used to ing 그러면 뭐뭐 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veryone in my class. 내 수업, 우리 교실에, 우리 반에 모두가 is excited. 아주 신나 있다, 들떠 있다.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당연히 excited about이 되겠죠. 뭐에 대해서 들떠 있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ing 붙어가지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들떠 있다. 흥분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thank you, 고맙습니다. 뭐 때문에? thank you for 이렇게 쓰는 거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래서 고맙습니다. for giving me, 나에게 정보,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for 뒤에 giving 해야 되겠지? 전치사 뒤에 ing.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responsible. responsible은 뭘 책임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해가지고 뭐뭇에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고 있다, 뭐뭇을 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is responsible for 책임을 지고 있냐, 떠맡고 있냐 이거래. 뭐 하는 것에 대해서 take care of가 돌보답니다. baby, 아이들을 돌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냐 이런 뜻이지. 그래서 who is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 babies? 아이들을 돌보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냐? during lunchtime, 점심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수거가 있어요. 중요한 수거. 자, 이것 좀 여러분 지금 노트에 정리해서 이걸 적어 놓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keep, prevent, stop. 자, 얘네들 말이야. 자, A from ing 이런 패턴으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가 여기 따로 있겠죠. 주어는 A가 B 하는 것을 동명사 B 하는 것으로부터 A를 목하게 딱 유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멈춰 세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야. 이 세 가지 동사 꼭 기억해서 keep A from ing 구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stop. 그 소년들이 당연히 전치사 뭘 쓸까요? from을 써야 되겠지. 그 소년들이 뭐 하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막았냐? crossing the, 당연히 전치사 뒤에 동명사입니다.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끊고 under the red traffic light, under 뭐뭐 아래서 즉 빨간 교통신호등 하에서, 즉 빨간 교통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에서 길을 걷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뜻입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Mr. Wilson was capable. 자, cap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뭐뭐 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be capable 할 수 있다. of를 집어넣어가지고 뭐뭇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자, 그래서 be careful of 뭐뭇을 할 수 있다라는 수거죠. 자, 그래서 미스터 윌슨 씨는 할 수 있어. 뭐를 manage, 경영하다인데 커다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전치사 뒤에 뭡니까? ing. 자, 수거. be capable of ing.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커다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without any trouble. 어떤 문제도 없이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keep 나왔죠. keep. 자, keep. 아까 했던 거, 방금 했던 거. keep A from ing.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농부들은 rotate, rotate는 말은 돌려서 번갈아 가면서 하다 그런 뜻이야. rotate.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작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짓는다. 작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작물을 재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툭 끊었죠. 그럼 당연히 이때는 이제 뭐하기 위해서라고 연결돼야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작물을 돌려서 짓냐? 이 말입니다. soil, 토양이 from A가 B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입니다. 근데 it just가 지치게 하다거든요. 토양이 지가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이 토양을 자꾸 작물을 심어서 지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토양 입장에서는 스토킹이 될 수밖에 없겠지. 지치게 된다. 오케이? 땅이 고갈된다. 영양분이 고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being exhausted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투부정사도 알맹이가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그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알맹이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동명사도 알맹이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에서 출발했잖아요. 알맹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 알맹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 그래? 당연히 어때요?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처럼 당연히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겠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학원 학생들한테 문법을 가르치는 교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설명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먼저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문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명사 의미상 주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동사 출신이다. 알맹이가 동사다 이거야. 그래서 의미적으로 주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속의 어느 한 요소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 문장 속의 어느 한 요소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로 밝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 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영어 복잡하게만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보죠.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뭘 좋아하잖아? 이 가로 들어있는 네모, 이 내용을 좋아하지, 의미 덩어리,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러한 장소에 가는 거,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장 속에 어느 한 요소와 일치하는 경우잖아, 이게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주어하고 일치하는 경우야. 봐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고요. 그곳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가는 사람도 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따로 밝혀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별도로 밝혀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어때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한 장소에 가는 것을 해가지고 ing 쓰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즐긴다. 겨울마다 스키 타는 것을 역시 즐기는 것도 나고 스키를 타는 사람 납니다. 당연히 어때요? 스키만 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목적어 뒤에 동사 enjoy 뒤에 이거 뭐만 것 그러면 어때요? to 스키도 가능, 스킹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명사도 당연히 이제 enjoy 뒤에는 ing 붙이는데 다음 시간에 오케이? 다다음 시간 정도 되겠네. 제가
투부정사, 동명사와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동명사, ing 붙여서 그냥 해석하는 연습 한번 하는 거니까 그냥 쭉 따라오면 됩니다. 자, give up, 포기하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영어를 정복하는 것을. 오케이? 내가 정복하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장 속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일치하는 경우.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걸 머리 아프게 암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이거 자체 의미가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런 벌을 주었어. 내가, 어때요? 늦은 것 때문에. 누가 늦었어? 벌을 받은 사람도 나고, 늦은 사람도 나단 말이야. 이거 당연히 돼요. 이거 필요 없지. 어? 그래서 어때요? 이제 전치사 뒤에 동명사니까 being late, 오케이? 그런 나를 벌 줬어. 늦은 것 때문에. 누가 늦었어? 내가 늦었으니까 따로 밝혀줄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 그런 식이야. 됐어요? 야, 볼까요? 그 다음에 문장에 뭐 소유격과 일치한 경우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해하면 돼. 자, 보죠. 그의 습관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거야. 누가 잠을 자? 그의 습관인데 그가 잠을 자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밝힐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잠을 자는 것 해가지고 시작. 슬리핑 하면 되는 겁니다. 슬리핑. 그러면 그의 습관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 소유격과 일치한 거 당연히 his랑 누구 습관이야? 그의 습관이고 잠자는 건 누굽니까?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 속에 동명사의 그 주체가 앞에 그 앞부분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나와 있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어느 한 요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알았지? 자,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원칙적으로 소유격을 쓰지만 목적격도 쓸 수 있다. 목적격. 오케이? 자, 탐의 목적격은 뭐죠? 그냥 탐이지. 탐. 오케이? 소유격은 시작. 탐스. 오케이? 목적격, 그 다음에 소유격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칙적으로 소유격을 쓰지만 그 의미상의 주어가 명사일 경우는 목적격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소유격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구어체에서는 대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일지라도 그냥 목적격을 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적격을 많이 씁니다. 알았죠? 목적격을 많이 쓴다. 뭐 이거 따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소유격 내지 목적격인데, 오케이? 목적격을 그냥 많이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자. 아무튼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내가 그러한 장소에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어때? 이번 누가 가는 거야? 네가 그러한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봐봐.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하고 다르지.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소유격 쓰면 돼. I don't like your, 그 다음에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동사 go를 연결하기 위해서 변신시켜줘야 되겠지. 가는 것으로 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you are going입니다. 네가 가는 거야. 그때 소유격 써가지고 물론 I don't like you 해도 돼. 목적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look forward to 그럼 뭐뭐 하는 것을 고대하답니다. 뭐뭐 ing 그래서 bing 뭐뭐 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는 거? 이때 to는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입니다. 여기 우이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우이고 건강이 get better 더 나아지다. 오케이? 건강이 나아지는 사람은 힘이다. 다르죠. 그러니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 We are looking forward to 당연히 어때요? him, 오케이? him getting better, 오케이? getting better 이러면 되겠죠. 물론 he's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자, 됐지?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자고요. Tom married Jane was a great shock to her. 탐이 제인과 결혼했다는 거지. 그게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인과 결혼한 사람은 탐이니까 의미상 주어를 따로 밝혀줄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그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탐 명사니까 그냥 명사 쓰면 되겠네. 목적격 그대로 탐 쓰고 married 이제 뭐 결혼한 것이니까요. 탐이 제인과 결혼하는 것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명사 써야 되겠지. 그래서
marrying 이렇게 갖다 쳤자.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럼 Tom marrying Jane. 자, 이럴 때 봐라. 이 동명사가 전체 문장이 뭐야? 주어 덩어리지. 탐이 제인과 결혼하는 것, 이 전체가 주어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는 그냥 목적격을 써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소유격을 써준 게 더 보기 좋습니다. 오케이? Tom's marrying Jane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일 때는 소유격을 써준다라고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Tom marrying Jane보다 Tom's marrying Jane이 훨씬 더 좀 깔끔해.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외국인 강사들하고 같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실제로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느끼고 있는, 이런 느낌의 차이를 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지 이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확실히 차이가 있냐라고 했더니, 역시, 예, 외국인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보죠. 뒤에 mind가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꺼리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뜻은 꺼리다야. 일단 직역해봐. 너는 꺼리니? Do you mind? 창문을 여는 것을.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동명사죠. 뭐 하는 거? 동명사. 자, 동명사. 뿌리가 동사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체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앞에 동명사 앞에 주어가 없잖아. 이거 누가 연다는 겁니까? 오케이? 밑에 볼까요? 너는 꺼리니? 동명사 앞에 my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네. 내가 창문을 여는 것을 너는 꺼리니?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누가 열어요? 의미상 주어가 바로 앞에 안 붙어 있잖아. 그럼 이것의 주어, 창문을 여는 것의 의미상의 주체가 누굽니까? 당연히 유니까 안 쓴 거지. 일치하니까. 주어랑 일치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가 꺼리는 사람도 유고 창문을 여는 사람도 유야. 알았지? 그럼 무슨 말이야 결국은?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는 뜻이야. 오케이?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 응?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미상 주어 본 교재를 가지고 의미상 주어가 나오는 구문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I am proud of. 난 자랑스러워.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유격 나왔네요. 소유격. 그래서 나 여동생의 그러면 안 되지. 나의 여동생이 그 상을 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소유격. 의미상 주어입니다. insist on 무엇을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주장했어. 소유격. 자, 의미상 주어 우리가 오케이? taking the early train. 이런 기차를 이런 빠른 시간에 기차를 타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우리 속에 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he하고 기차를 타는 사람 존재가 어때요? 일단 우리하고 다르지. 오케이? 그러니까 소유격을 이걸 갖다 써줬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chance. 이 chance는 여기서 이제 가능성, 기회 그런 뜻입니다. 가능성이 없다. 무조건 there is no 그러면 없다야. 그냥 외워버려. there is no 그러면 뒤에 나오는 주어가 없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 무슨 가능성? of, chance of.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입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의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통과합니까? 당연히 그가 통과하기 때문에 힘이라고 써줬습니다. his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가 시험에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4번. She objected to. 예, 이때 to는 역시 전치사 to입니다. 뭐뭐에 반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팀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근데 누가 합류해? 탐이 그 팀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탐스라고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명사일 경우에는 그냥 목적격을 그냥 쓴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보겠습니다.
I was impressed.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impress라는 말은 오케이 뭐 깊은 인상을 주다, 깊은 인상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by 뭐에 의해서죠. 자, 전치사 T의 동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글자가 지금 S가 많이 떨어져 있죠. 소유격입니다. 자, 내 여동생이 의미상이죠. 여동생이 overcoming 극복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피지컬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의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미상 주어입니다. 여동생이 극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object 또 나왔네요. 그 매니저는 반대했습니다. 뭐야? 내가 그 프로젝트 팀에 그렇게 늦게 합류하는 것에 반대했다라는 뜻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complained, 불평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동명사, 전사 뒤에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의미상 주어죠. 시작. 우리가 making too much noise,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드는 것,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다. 이런 뜻입니다. 밤에 됐죠? 자, 이거 보죠. 아까 동명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일 때 무슨 격 쓴다 했더라? 소유격을 써야지. 더 자연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이곳에 오는 건데 누가 와? 네가 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곳에 오는 것은 was a surprise.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죠. 그렇게 빨리 운전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을 걱정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작. 나의 여동생 소유격이죠. 이 동명사가 전체의 문장에서 주어로 썼기 때문에 이때 소유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동생이 그렇게 빨리 운전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을 걱정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being late, 늦는 것은 딜레이, 연기, 지연을 야기시켰다. 근데 누가 늦었어요? 시작. 소유격이죠. 제인이 늦는 것입니다. 제인이 늦은 것은 그 지연을 야기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즉 제인이 늦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지연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뭘 공부했습니까? 전치사와 결합된 동명사를 공부했죠. 자, 동명사는 투부정사보다 명사와 가깝기 때문에 오케이 명사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똑같이 명사적 용법이지만 투부정사가 뭐뭐하는 것 그렇게 명사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온 수거, 동명사랑 연결된 수거들, 여기 수거들을 다 노트에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뭘 공부했어? 오케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했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어때요? 동명사도 알맹이가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가 그 동사의 의미상의 주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런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 안에서 그 동명사 그 앞부분까지 거기에서 뭐 일치하는 그 동명사의 주체와 일치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오케이 나오면은 당연히 쓸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뭘 쓴다? 기본적으로 그냥 소유격을 쓰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목적격을 그대로 쓴다.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목적격 그냥 다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해석할 때 어때요? 동명사 앞에 예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나오면 그냥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면 된다. 누가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수업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수동태 동명사하고 수동태 동명사 그다음에 동명사의 시제 역시 투부정사의 수동태랑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시제하고 똑같은 개념이 적용되니까요. 오케이. 자,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자, 빠지지 마시고 이건 시험에 직결된 것들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꼭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